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치과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치과에서는 가장 흔한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안 할 수 없나 싶을 만큼 피하고 싶은 치료가 또 신경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덜 고생하려면, 오랫동안 덜 아프려면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한 신경치료에 대해 연세 유펜치과 하유진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환자는 가장 두려워하는 신경치료. 피하고 싶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 치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까다로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보호하고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서 보존과 전문의 하유진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신경치료라는 말은 참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이 치아에 신경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치아에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걸 먹으면 시리기도 하고 충치가 생기면 아프기도 한 건데요. 신경은 치아의 가운데 정중앙에 치수라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치수 조직에는 혈관도 있고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들도 있고 신경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 조직이 하는 일은 치아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단단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이 단단한 부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감각을 부여해서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재생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치아에 신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아, 농담하신 건가요? 네, 28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치료, 치아의 신경치료는 신경을 죽이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는 신경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치과에 오셔서 선생님 제발 이 치아 신경 좀 죽여주세요라고 네.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치과 의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신경 조직을 포함해서 세균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오히려 신경을 복원시키는 과정이네요. 그러고 아니 복원도 아니고 네. 아예 신경 조직을 없애버리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신경만 없앤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통증도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신경 쓰지 않게끔 하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경치료를 받게 되나요? 먼저 치아에 해로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치아 안에 치수 조직은 이제 염증 세포들을 끌어모아서 그 자극과 싸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해로운 자극을 없애주면 염증 상태에서 정상 과정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시리거나 좀 충치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 충치를 없애주거나 떼우는 과정만으로도 아프던 게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치아는 단단한 방에 치수 조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염증 세포들을 막 끌어오지만 치아는 부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꽉 차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압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끊기고 영양 공급이 끊기면서 신경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면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증상. 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치통인데요. 이게 조금 아프다고 보통 신경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신경 치료를 시작할 만큼의 통증은 엄청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지 않고 특히 자려고 누웠더니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특징은 이제 찬물에는 통증이 완화되고 뜨거운 물에는 더 아파지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얼음물을 물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긴 뭐 그 압으로 인해서 치아에 피나 이런 공급도 안 되고 그럼요. 그래서 신경이 죽어가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아프고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혹시 여드름이 이제 골물 때 너무 아프다가 네. 터치면 안 아파지는 네. 경험을 해보신 적 예, 있으신가요? 예. 네. 그 마찬가지로 치아도 불 풀면 좋은데 부풀지를 못하니까 너무 아프다가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 이제 압력이 분출되면서 네.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치통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경관 내부에 있는 염증 과정이 점점 뿌리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끝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녹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포도알처럼 염증이 작지만 치주인대를 따라서 염증이 퍼지기도 하고 턱뼈에 고름이 차는 골수염, 더 나아가서는 목과 얼굴을 넘어서서 전신적인 감염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신경이 죽으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지금 아까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치아가 이제 신경이 죽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치아가 변색이 되어 있거나 네. 아까 말했듯이 잇몸에 여드름처럼 뭐 고름이 나오거나 이래서 놀래서 치과에 오셔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살아있을 때에는 충치와 같은 원인이 없으면 세균이 치아 내로 침입을 못하는데 네. 치아가 죽으면 충치가 없어도 치아 안으로 세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죽었으면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죽어있는 신경은. 네, 네. 왜냐하면 죽은 신경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네. 그럼 그 항생제 같은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약으로 치료되면 정말 좋겠죠. 신경 치료도 안 하고. 제가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항생제와 같은 약은 피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는 아까 말했다시피 혈액 공급을 그 안에 치수 조직이 받게 되는데 네. 그게 뿌리 끝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혈관이 들어와요, 치아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이제 치아에 도달하는 약 자체가 너무 적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죽은 신경 조직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경 치료를 해야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듣는 사람들이 아쉬워하겠네요.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또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치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넣어주고는 하는데 이 마취 주사도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제 보통 신경 치료를 할 만큼 아픈 치아는 역치가 일단 낮아져 있고요. 예.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마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마취에 저항하는 신경 채널들도 더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의 산도가 높아져서 마취액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시니까 온 신경을 그 치아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민감하셔서 마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경험하신 분들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그냥 아우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신경치료로 모든 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모든 치아를 신경치료로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 살리면 좋겠지만 이제 보통 잇몸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경관 문제만 있을 때 신경치료를 하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데 잇몸 질환과 합쳐진 경우나 병소가 너무 큰 경우 혹은 치아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는 신경치료로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지나치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잖아요. 네. 신경 치료를 한 이후에도 그 치아에 염증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네, 신경치료는 80~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치료이긴 하지만 재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원인은 세균이 다시 재번식하거나 혹은 재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경관은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고 매우 복잡한 모양으로 생겨 있다 보니까 네. 치과 의사가 기구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은 소독약으로 충분히 소독을 해서 하지만 그
그 얇은 신경관을 소독액이 흘러갈 수가 없어서 세균을 영마리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독액으로 충분히 염증이 안 일어날 정도로만 세균 수를 줄여준 다음에 치과 재료로 밀봉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제 환자분들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셨거나 혹은 신경치료 과정 중에서 세균이 충분히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발인데 치과 질환이 재발이라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발할 경우에는. 그래서 재발을 막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 신경치료 과정이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환자분들이 아파서 시작을 했는데 신경치료를 시작하면 바로 통증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 아프니까 또 안 오세요. 하지만 다시 재감염을 막으려면 신경치료를 무조건 완료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었던 그 구멍도 메꿔줘야 되고 마지막에는 크라운 수복까지 해야만 재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마지막 과정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네, 많습니다. 많죠. 네, 가기 아프지 싫으니까. 않으니까요. 당장 급한 거로 우선하니까. 껐으니까. 네. 우선하니까 다 됐다 싶죠. 그래요. 근데 신경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도 일부는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 이거 치아가 계속 아프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네, 신경치료 직후에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치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가 잘못된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경치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뿌리 끝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는 것이지 예. 주변의 인대나 뼈의 신경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뿌리 끝을 자극했을 때 그 신경들에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데 혹시 내가 처음에 신경치료했을 때 통증이랑 지금 통증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변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점점 심해진다든지 혹은 신경치료를 마쳤을 때는 안 아팠는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더 아파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내원을 하셔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그 중도 포기도 있다고 그래, 치료 중에. 근데 신경치료가 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네. 이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치아나 앞니와 같은 그런 치아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뿌리 끝까지 퍼져 있거나 어금니 같이 뿌리가 많은 신경관의 경우에는 한 번으로는 어렵고 보통 3-4번 정도의 내원이 필요하신데요. 이제 그 이유는 처음 내원 하셔서 한 번의 과정으로 세균을 다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셔서 소독을 여러 번 받으셔야 하는 거고 물론 번거로우시지만 그 여러 번 오시면 좋은 점이 치과 의사가 환자분들의 증상을 평가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또 염증이 신경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신경치료를 빨리 끝내달라고 떼써서 빨리 마무리했다가 재발해서 다시 재신경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많이 번거로우신 거 알지만 힘드시더라도 꼭 내원해 주셔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빨리빨리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여러 과정에 나누어져서 진행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뭐 수명도 짧고 금도 잘 가고 심지어는 잘 부러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신경치료를 한 치아하고 그냥 정상 치아하고 뭐 어떤 치아의 강도 이게 다른가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치아를 신경치료하면 치아가 푸석푸석해져서 잘 부러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푸석푸석해지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정상 치아와 신경치료한 치아는 푸석푸석해서 이게 더 잘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저희가 구멍을 팠잖아요, 가운데에. 그리고 신경관의 넓이도 더 넓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질의 구조가 얇아졌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충치가 심하고 그리고 신경치료까지 한 경우에
충치도 제거하고 가운데 구멍까지 뚫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60%까지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부러지면 더 이상 보철 수복이 불가능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크라운 수복을 하셔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꾸 지름길만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게 복잡한 신경치료 대신에 확 임플란트로 확 돌아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 어떤가요? 네, 이렇게 진짜 많이 말씀하세요. 신경치료 실패할 수도 있다던데 임플란트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임플란트도 영구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치료가 80~9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임플란트와 맞먹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탈날 수 있고 자연 치아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낀다는 단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려면 치아가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없이 지내야 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그동안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맛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보통 뭐 치킨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고 네, 씹는 맛도 있고요. 네, 씹는 맛도 있고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는 뿌리 주위에 인대가 없어서 씹고 뜯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씹고 뜯고 이런 맛을 느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그럼요. 일인지. 그러니까 당장 신경치료가 아프고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그저 치아 신경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뭐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먼저 양치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씹는 걸 참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딱딱한 거 씹는 네. 걸 좋아하죠. 사실 멸치볶음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딱딱한 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딱딱한 음식은 사실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음식도 좀 줄여주시고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 많이 하지 마시고 치아 건강을 아, 신경 덜 쓰게요? 아, 네. 네. 자, 오늘은 치과의사 하유진 원장과 함께 치아의 신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끔 왜 크게 한숨 한번 푹 내쉴 때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의외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기분 전환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분비는 줄이고 또 혈압은 낮추는 다양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된답니다. 네,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요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3초 정도 숨을 깊게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잠깐 멈추고 네. 5초 정도 이렇게 푹 내쉬면 이렇게 이런 호흡의 습관을 들인다면요 폐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5초 동안 숨을 내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뭐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치과 신경치료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